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2단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라는 소설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 단원은 앞에 시 단원인데, 이 시들을 통해서 시 속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것을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활동들을 학습 목표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단원도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1번을 보면 소설을 읽고 작품 속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앞 단원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 가치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회문화적 가치는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 또는 관념을 이야기하고, 이 작품 속에 담긴 사회적 문화적 가치란 작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목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대상, 이런 것들을 말하고, 이것은 곧 작품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소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이 작품 속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가 무엇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주제까지 한번 연결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을 읽어야 작품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소설을 각자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설을 한번 읽고 다 읽은 후에 선생님과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07쪽에 보면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 제목 위에 이렇게 두 줄 설명 있는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황만근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다룬 소설이다. 황만근은 어떤 가치관을 지닌 인물인지, 이 작품에는 어떤 사회 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는지 주목하여 감상해보자. 자, 이 소설은 주인공 황만근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다룬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황만근이 가진 가치관, 그리고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고 각자 자기 이제 위치, 자기 자리에서 이 소설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다시 영상을 이제 재생을 하여서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하면 되는데, 작품을 조용하고 꼼꼼하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읽기 중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읽기 중간에 나와 있는 날개 문제에 대한 답을 써가면서 작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품을 다 읽은 후에는 선생님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작품을 읽어주십시오. 자, 잘 읽어보셨습니까? 자, 잘 읽었는지 간단하게 한 3가지 퀴즈를 선생님 한번 내볼까요? 첫 번째,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도시일까요? 농촌일까요? 네, 농촌이죠.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대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작품의 주인공인 황만근은 이타적인 인물일까요? 이기적인 인물일까요? 네, 이타적인 인물이죠. 남을 더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이 작품의 끝부분에서 황만근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 황만근은 죽었죠. 이 작품은 199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990년대 말 농촌이고, 그리고 사투리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경상도 농촌마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농촌마을에서 아까 말했던 주인공 황만근, 이타적인,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했던 이 이타적인 인물 황만근을 통해서, 그리고 결말에 나오는 황만근의 죽음을 통해서 황만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죠. 이 소설의 시작을 보면 황만근이 없어졌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황만근의 실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황만근이 실종된 것으로 마을 사람들이 소집되게 됩니다. 소집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황만근에 대한 어떤 동네 주민들의 시각이라든지 평가가 드러나게 되죠. 10번째 줄에 보면 이장님이 이야기를 하죠. 마을의 이장이 이런 말을 하죠. 망그인지 방그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기 뭐라.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굽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썩을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이장은 황만근의 안전이 걱정되기보다는 지금 자기의 일이 더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방그이는 반근이라는 뜻인데, 황만근의 이름하고 비슷하죠. 황만근의 별명입니다. 반근이라는 건 이 반이 절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반쪽짜리로 취급해서 부르는 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황만근을 낮잡아서 좀 모자란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별명을 붙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황만근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시각도 알 수 있고, 또 황만근이 도대체 왜 없어졌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독자로서 이제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황만근의 아들이 황만근이 집에 오지 않았다 해서 동네 사람들을 부른 것이 누구다? 민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씨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황만근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서 좀 이상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 민씨는 여러분들도 작품을 이제 읽어봐서 알겠지만 처음부터 이 마을에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 농촌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외지인이라고 하죠. 민씨는 외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황만근의 문제,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민씨가 어제 궐기 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궐기 대회는 밑에 뜻이 나오죠. 어떤 문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행동하는 모임입니다. 이 궐기 대회는 정확하게 어떤 대회냐 하면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 다음 페이지 궐기 대회입니다. 부채는 빚입니다. 탕감은 빚을 갚는 것, 덜어주는 것이죠. 없애주는 것이죠. 그래서 농가, 농민들, 농촌의 집들이 가진 빚을 탕감, 갚아주는, 덜어주는 것을 촉구, 요구하는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당시 농촌엔
부채, 빚이 있었다는 거죠. 농가의 부채가 어떤 심각한 사회 문제였고, 이 농촌 부채라는 건 결국 농촌 경제의 어려운 현실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각 농가의 빚을 없애달라, 덜어달라라는 것을 이 농민들이 나라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 바로 농가부채 탕감촉구 전국농민총 걸기대회입니다. 명칭도 굉장히 길죠. 여기서 내용을 보면 이 민씨가 황만근이 없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장에게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고 이장은 이게 빈정거리듯이 계속 말을 하고 태도가 계속 좋지 않죠. 그러면서 민씨를 노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난 표현이 보이는데요. 여기 방그이는 돼지고기 방근만 해서 그런지 이제 안 보이더라 함께 라고 하고 있죠. 반근은 황만근의 별명이었고 돼지고기 반근은 돼지고기 무게를 재는 단위죠. 그러니까 이 발음이 두 개가 같죠. 방그이 할 때 방근, 돼지고기 방근. 그래서 발음이 같은 것을 단어가 같은 것을 활용해서 말장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동음이어를 활용한 무엇이다? 언어유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어유희 우리 춘향전 하면서 계속했던 건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재미난 표현을 볼 수가 있네요. 좀 빈정거리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409쪽으로 넘어가면 이 이장의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걸기대회는 무엇을 타고 가야 되나요? 경운기, 기운기란 말이 나오죠. 경운기를 끌고 오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장님은 어떻게 했나요? 이장님만 트럭을 타고 갔다라고 하는 걸 민씨의 발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장님은 핑계를 대고 있죠. 이런 이제 발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이장님은 트럭을 타고 가고 황만근만 여기에 총걸기대회에 경운기를 타고 간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민씨와 이장님이 이제 갈등을 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410쪽 이 이장님이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면서 엄청 이제 화를 내죠. 화를 내는 상황에서 황만근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황만근의 어머니가 추측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자신이 이제 고등어를 먹는다 그래서 고등어를 사오느라 그렇게 되었다. 안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면 그 황만근의 아들이 덩달아 나와서 또 황만근이 오지 않는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목욕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새로운 또 추측들이 나오면서 황만근이 평소에 굉장히 효자이고 또 황만근의 아들이 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황만근이 굉장히 목욕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더럽게 생활을 한다라는 것도 뭐 덩달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11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411쪽의 11번째 줄까지
작품의 구성 단계상 발단으로 정리해 봅시다. 이제 발단에서 주요 사건은 마을에 알려진 황만근의 실종, 소식과 이를 둘러싼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두드러지죠. 이장과 민씨의 갈등. 자, 다음으로 이어서 보면 황만근이 부재하면서 황만근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영석. 이 황영석이 마을에 간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황만근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런 이제 더러운 일, 힘든 일을 해왔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황만근은 이 분뇨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공통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특히 이 여시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더 자주 걸음을 갖다 줬다. 그 말은 굉장히 공평하기도 공평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더 배려를 해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하지만 황영석은 그랬다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죠. 황영석은 제가 펐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 뿌렸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황영석이라는 인물 또한 굉장히 자기의 이익만을 따지는 이기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황만근의 우리가 어떤 인간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여기죠.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됐다. 황만근은 평생 공평무사했다라는 것이죠.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었다라는 것. 이 부분을 통해서도 황만근의 어떤 인간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게 중간 부분 줄거리 처리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황만근이 없어짐으로 해서 황만근의 부재를 인식하게 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중간 부분 줄거리 처리된 부분을 보면 황만근의 어떤 개인사가 나오죠. 황만근이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됐는지. 우연히 물에 빠져 죽으려던 여자를 구해주고 살았는데 이 여자가 경운기, 이 중요하죠. 중요한 소재인 경운기를 사주고 7달 만에 아들을 낳은 다음에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해서 황만근에게 아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간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전개 한번 1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황만근의 부재를, 사라짐을, 없어짐을 인식하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과 황만근의 개인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황만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황만근은 한 끼에 밥을 몇 번 차립니까? 한 끼에 상을 2번 차립니다. 한 번은 어머니를 위해서, 한 번은 아들을 위해서. 하지만 본인은 정작 상 없이 밥을 먹습니다. 굉장히 모자랄 정도로 가족에 대한 배려심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고기 반찬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물고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뭐 메뚜기나 방아깨비라도 이렇게 잡아서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고기 반찬을 조달하기 위해서 동물들의 숨을 끊는 것, 그리고 내장을 손질하고 이런 살을 발라내는 것까지 전부 황만근이 하고, 그런 일을 해주고 고기를 얻어와서 가족을 위해서 먹이는 것이죠. 그러기도 하고, 이 염습과 산역같이 남들이 꺼리는 일은 계속해서 앞쪽에도 있었죠. 누구보다 앞장을 씁니다. 염습이라는 것, 산역이라는 건 전부 옆에 뜻이 나오고 장래의식과 관련된 절차입니다. 힘들고 또 꺼림칙한 일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하기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기꺼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황만근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굳은 일은 전부 황만근에게 떠맡겼던 마을 사람들이었던 이기적인 면모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쭉 뒤에 풀깎기부터 해서 다음 페이지 도랑청소, 공동우물 청소 등등 이런 굳은 일들을 모두 도맡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런 황만근의 수고를 고마워하지도 않고 거꾸로 이것을 합리화하고 있죠. 마을 사람들에게 황만근 네가 고맙게 여겨야 된다. 우리가 없었으면 너는 굶어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황만근이 굽신굽신 인사를 합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탓 그리고 이런 발언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않는 어떤 황만근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 뭐 경운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경운기는 굉장히 낡고 오래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황만근만이 이것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황만근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나옵니다. 황만근은 술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황만근의 유일한 결함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 근데 무엇이든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면 좋지 않죠. 특히나 술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마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어떤 굉장히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술이 황만근의 뭐와도 연결된다. 작품 뒤에 보면 황만근의 죽음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14페이지로 넘어가면 황만근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술이 취하면 아무 데서나 누워 자기도 하고 그리고 술은 항상 적당히 마시지 않나요? 고꾸라지도록 마시고 취해서 마당에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아들이 중학생이 됐을 때는 이런 아버지를 업을 수도 있었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이런 아버지를 발로 참이 올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런 건 좀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이죠. 진짜 아버지를 툭툭 발로 차면서 왔다라기보다는 상황을 좀 과장하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죠.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것들과 연결한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도 나오고 415페이지로 넘어가면 황만근이 이렇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이렇게 된 식사를 먹지 못하지만 꼭 술은 이렇게 먹는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째 줄 반양푼의 순서를 이어가는 것이다. 막걸리 챙겨 먹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 전개상 전개 2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전개 2 안에는 황만근의 이타적인 삶, 이타적이고 꼬박꼬박 일을 나가는 성실한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술이 꼭 빠질 수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내용은 오늘 교과서 내용은 여기까지 끊고 우리 제재 정리 프린트 빈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정리 프린트 첫 번째 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자, 이 프린트 선생님 리로스쿨에 다 올려놨으니까 혹시 프린트 챙겨서 집에 못 간 친구들은, 집에 못 가져간 친구들은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핵심 정리는 우리 다 하고 나서 정리하고 소설의 시작 부분 한번 봅시다. 소설의 시작은 황만근의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나요? 황만근의 실종으로부터 시작하죠. 황만근의 실종. 이 황만근의 실종은 마을 사람들이 소집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황만근에 대한 사람들의 이것이 드러나죠. 황만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각. 그리고 이런 주인공의 실종으로 시작되는 소설의 도입부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이후의 내용 전개에 좀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등장인물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황만근, 모자라지만 이타적이고 성실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마을의 이것들을 도맡아 하죠. 마을의 힘든 일이라고 해도 되고 굳은 일이라고 해도 되겠죠. 마을의 굳은 일. 힘든 일을 다 도맡아 한다. 그리고 농민 땡땡 대회에 경운기를 끌고 나간 이후 돌아오지 않죠. 뭐였죠? 농민 궐기 대회. 본문에 있었죠? 그리고 2장은 황만근의 실종에 이것이 있으면서도 이를 회피하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이런 인물이다. 황만근의 실종에 무엇이 있을까요? 실종에 책임이 있죠. 왜 책임이 있을까요? 황만근에게 이 농민 궐기 대회에 꼭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를 회피하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자기만 생각한다. 이기적인 인물이다. 민씨, 귀농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지인이고 마을에서 황만근의 이것을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사람? 황만근의 어떤 참된 인간성, 참된 모습, 진실성을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사람. 참된 인간성 이런 것들 다 같은 맥락으로 통합니다. 마을 사람들 황만근을 땡땡하고 그를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대우해왔지만 황만근의 부재로 인해서 그가 마을의 힘든 일을 대신해왔음을 실감하고 아쉽게 느낀다. 황만근을 어떻게 했다? 존중해줬나요? 아니죠. 낮잡아봤죠? 무시했죠. 황만근을 무시했다. 다음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을 대조해봤을 때 황만근. 자, 마을 사람도 한번 볼까요? 마을 사람들 이기적이고 타산적이다. 반대겠죠. 황만근은 이타적입니다. 이타적이고 그리고 타산적, 계산을 하는 인물이 아니고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했죠. 자기 희생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일반적인 인물, 평균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황만근은 평균, 좀 약간 모자란 인물로 그려져 있죠. 방의 그랬죠. 평균 이하의 인물. 그리고 이러한 인물의 유형은 전통사회의 인물 유형이고 마을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사회적 인물 유형이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황만근의 실종에 대한 인물의 태도. 이장님, 황만근이 집에 안 들어온 것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까 체크해봤죠? 소가 밥을 굽는 것을 더 걱정했습니다. 맞나요? 제일 첫 페이지 나왔었어요. 소가 밥 굽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것을 더 걱정했다. 라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황만근이 어디를 가든 오든 자기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황영석은 황만근이 부재하는 동안 변소에서 분뇨를 퍼냈죠. 근데 그거 굉장히 불평했고 황만근과 달리 분뇨를 어떻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바로 어떻게 써요? 자기의 밭에 가져다 뿌렸죠. 이것들 전부 소설 내용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것들을 봤을 때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의 실종에도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따지는 어떤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2장과 항명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신을 돌보지 않는 황만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만근이 밥상을 둘이나 차리면서도 자신은 상 없이 밥을 먹었다. 그리고 폭음 술 엄청 많이 마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아무 데서나 잤죠. 그래서 뭐 아무 데서나 잠이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듦. 아무 데서나 잠이 든다. 씻지도 않고 옷도 잘 차려입지도 않죠. 들릴 나가서는 점심 뭐 먹었어요? 점심. 몇 페이지에 나오죠? 415페이지에 나가서 들리라는 날에는 생라면, 라면 가져가서 뜯어 먹었네요. 그죠? 생라면과 막걸리 먹었네요. 막걸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황만근과 술에 관한 이야기 정리해 봅시다. 마을의 술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고꾸라지도록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늘 한 말짜리 술통을 싣고 다닙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늘 술을 채워뒀을까요? 415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식사 전후로 이것을 늘 마셨고 415페이지에서 찾아서 써봅시다. 어디에 한 말짜리 술통을 실었나요? 415페이지 세 번째 줄 경운기 짐칸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식사 전후로 막걸리를 마셨는데 정확하게 얼만큼 마셨어요? 전후로 반 양푼씩을 마셨죠. 막걸리 반 양푼을 마심. 이렇게 천성적으로 술을 좋아했고 그리고 이 민씨가 추후에 그를 평가를 했는데 뭐라고 평가했을까? 요거 우리 읽어봤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뒷부분에 쭉 나옵니다. 민씨가 평가한 부분에서 막걸리는 420페이지 찾아서 써보세요. 막걸리는 황만근의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라고 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책 읽으면서 날개 문제 풀어보라고 그랬죠. 날개 문제는 내용과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정답을 리로스쿨에 올려놨으니까 정답을 확인하는 건 여러분 이번 시간 숙제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415쪽까지 아까 했죠. 17번째 줄까지 정리했는데 18번째 줄부터 작품 끝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